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제이비가 부러워할 촌철님들의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6555번님, 여수 밤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여수 밤바다요? 네, 이거를 왜 제이비가 부러워할 거냐. 게장에다가 장어탕, 화로회로 몸보신하고 오늘 상경합니다. 아내랑 64번째 생일 기념으로 놀러 왔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이비 부럽죠? 좋으셨겠다. 네, 제이비가 부러워하는 거는 여수인가 맛집인가? 맛집이죠. 네. 풍경이야, 풍경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여수 게장 장어탕 화로회 드셔본 적 있으세요? 게장도 먹어봤고 화로회도 먹어봤는데 장어탕은 못 먹어봤네요. 오호. 네.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6555님이 제이비 부럽죠? 어느 곳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비 삐진 거 아니죠? 삐지긴 뭘 삐져요. 목소리가 네. 살짝 새침해졌는데. 지금 이제 그 맛이 어떨까를 잠깐 상상을 했어요. 아, 맛을 네, 상상하셨어요. 네, 네. 네. 대방어철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뭘 먹어야 되나 싶어서. 네. 좀 있으면 3월이면 이제 또 쭈꾸미철이 돌아오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봄 개편에 김종배의 맛집 계절 뭐 이런 거 하나 코너 신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민님,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근데 오늘은 녹았다가 다시 얼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 지지 아범님은 제이비 오늘도 아침에는 춥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시사 부탁해요. 목소리야 따뜻하죠. 내용이 문제지 뭐. 그렇죠. 네, 그 내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명태균 측이 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48분간 텔레그램 통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여섯 번에 걸쳐 이루어진 통화라고 하는데요. 그 공개한 내용을 대략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면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윤한홍 의원도 김상민 검사가 의원이 돼야 한다고 말을 했고, 자신이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명태균 씨가 반대를 하면서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수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이철규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말했다라고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통화록에 등장하는 윤한홍 의원이나 박완수 지사 등등 모두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도 없고 김상민 검사를 추천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이 상태라면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하지만 하나의 경우의 수, 즉 해당 녹음 파일이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방을 벌이고 말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 금방 드러나게 되겠죠. 문제는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남상권 변호사가 그 전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뜻하는 건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몇 군데 얘기해 놓았다. 윤석열, 김건희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USB에 육성 파일이 담겨 있는데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한두 개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녹음 파일이 있는 걸까요? 그 USB에? 조금 아까 그 전해드렸던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그 대화 녹음 파일도 여기에 들어있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 변호인은 오늘 공개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간 전화통화는 검찰이 모르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검찰에 이미 제출한 휴대폰 3대와 USB 1대에 담기지 않은 녹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 대화의 녹음 파일이 USB에 담겨 있다면 그건 검찰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도대로 검찰이 모르는 자료라고 한다면 이거는 USB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별도의 녹음 파일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녹음 파일이 없는 건지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잠시 후 남상권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번 그 의문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명태균 변호사 측에서 공개를 할 때 48분이라고 시간을 특정했잖아요. 네. 파일이 없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제 또 그러니까 기자들이 주목했던 단어가 복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복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복귀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그 주목을 한다면 녹음 파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로서는 모호하다. 네. 이렇게 뭐 중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진가님이 통화 기록을 원본을 공개해야 수사가 되지 않을까요? 관련된 분들이 다 부인을 하잖아요. 진실은 원본 공개가 첫걸음일 것 같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그걸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잖아요.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여차하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차하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강한 것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한 것이 이미 공개됐던 내용보다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전달이 안 된 거라고 한다면 이게 전달이 안 된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USB에 담긴 내용이라고 한다면 USB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미 육상 파일은 공개가 안 되지만 내용은 얼추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궁금증은 잠시 후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에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고요. 창원지검이 어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야만 한번 주목해 봅시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언제부터 수사를 개시할까요? 언제부터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자, 서울중앙지검은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을 이제 넘겨받아서 수사 기록부터 찬찬히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러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경선판도 어느 정도 정리돼가는 국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 시간을 벌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해간다라는 모두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나기를 피하면 수사의 부담이 확 줄어들죠.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부담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을 사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누군가가 대선 후보로 가닥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피해갈 구멍이 생기죠. 왜? 대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금 수사를 개시를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전방위로 들쑤신다? 검찰 입장에서 부담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송된 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언제부터 사실상 수사를 개시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님이 결국은 특검 회피 꼼수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판은 명태균 씨의 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의 입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손. 그 손에 녹음 파일이 쥐어져 있느냐 아니냐. 결국 여기서 갈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검찰에 의해서 이 상황이 가르마타질 가능성은 조만간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울담비님이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겠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검찰의 길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 눈치를 좀 보면서 시간을 끄는 거냐. 이럴 때는 결국 특검 여론이 또 막 불붙을 것 같은데 결국 근데 그 특검도 최상목 권한대행 손에 달려있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상으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2월 말쯤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오는 시점은 3월 중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재표결에 붙여지는 시점은 3월 중순 이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뒤라는 겁니다. 그건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부담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일단 덜고 간다. 검찰 입장에서. 그때 속도를 내면은 그것이 특검 물타기용으로도 괜찮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명태균 씨 측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국회의원 공천이 본인들 주머니 알사탕인 줄 알았나 보네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 백수근님 이건 국정농단에 이어서 공천농단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까요? 무슨 양파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통화록 진위가 일단 다시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공천 개입도 개입인데 총선에 대한 저 낙관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 낙관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더 있나? 전 또 그것도 궁금하던데. 3186님 검찰은 여우인가요? 청개구리인가요? 사건 초기부터 서울에서 수사하라 했는데 점점점 보내주셨어요. 청여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이 수사를 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 보고서가 기존에 공개됐던 11월 4일자 말고 지금 9일자, 10일자 이런 식으로 더 있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 그래가지고 초미의 관심인데 이 보도도 이어지면 더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이전에 나왔던 김영선 공천 개입 이런 게 아니라 22대 총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제 보도는 그거 아닙니까? 검찰도 갖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했다고 하니까. 대조를 하면 알겠죠. 네.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잠시 후 인터뷰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12.3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표결했을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가 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은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게 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위헌 위법적 계엄을 비판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를 겨냥을 했어요. 마저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로운 늑대님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이 되는 건가요?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계엄이 위헌 위법적 조치임을 입증하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계엄 선포 이유가 뭐였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이게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고령 1호 내용입니다. 이것이 위헌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권영세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세 번째, 국회에 총든 계엄군이 난입을 했습니다. 뭘 더 이상 그러니까 설명하고 뭘 더 찾아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세 사실만 갖고도 판단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면 아마도 그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말한 개인 가정사 정도일 텐데 그건 얘기 못하는 이유가 될지언정 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저 말들이 도무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이런 말이다.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일까요? 지금 들려드리지 않은 권영세 위원장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해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였다. 또 옳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가락에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추정가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일단 두 가지 반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찍어봐야 맛을 아느냐라는 점을 첫 번째 반문으로 던지고요.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라는 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루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엄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그럼 그때의 시점 말고 지금 시점에서 한번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이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두 가지 형식적 반문은 또 하나의 맥락적 의문을 낳는데요. 자,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굳이 그날 밤 한동훈 당시 대표의 판단을 비판한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이 있는 걸까요? 계엄은 정당했고 한동훈은 여권에 위해를 가했으며 따라서 한동훈의 정계 복귀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엄은 지금도 옳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영수님, 말인지 막걸리인지 계엄은 반대지만 계엄 해제도 반대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황소뭉치님, 와우, 위헌도 아니고 계엄도 아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물어주셨고, 윤영기님, 강도짓은 나빠도 강도는 안 나쁘다?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지정란님,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 여당이 지면 됩니다. 이런 걸 두고 전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스텝이 꼬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책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26일에 출간된다고 하던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굳이 한동훈 대표를 거론했던 거 아마 이게 신경 쓰여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견제에 나선 건 어제도 전해드리고 그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의 대표입니다. 그죠? 당의 대표, 그다음 비대위원장으로서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공정하게 당내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을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충 모두 나오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접견 논란이 이미 한번 불거진 바가 있었죠. 네. 근데 그 2탄격의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외부인 접견이 토탈 86건,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8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4건 등이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건 변호인 접견 80건 가운데 빨간 날에 접견이 이루어진 건이 12건이라는 점입니다. 주말이 8건, 설 연휴가 4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에 그럼 다른 수감자도 혹시 빨간 날에 접견을 한 적이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거야말로 특혜인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 심판과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 즉 방어권 차원이었다. 그래서 변호사 접견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고 수시로 하다 보니까 빨간 날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과 그 절박성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수사받고 재판받는 모든 수감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특히나 힘없고 빼가 없는 수감자 입장에서 더 절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너그러웠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걸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휴일 변호인 접견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처우를 고려한 걸까요? 처우로 하면 다시 한번 만인의 평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왜 이 처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유달리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처우가 아니라
수용자의 지위를 고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팔라스님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권광유님은 그럼 다른 수용자들은 방어권이 없나요? 오히려 다른 수용자가 힘없고 빽없는 수용자는 더 절실한 거 아닌가요? 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법률도 잘 모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